저 떠납니다. 더 재밌는 곳으로요. 공부, 게임처럼 재밌어질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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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 표적 설명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세 번째 문을 여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의 대학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국대를 중심으로 서강대, 성대, 한양대, 그리고 또 건국대, 홍익대도 어느 정도 스펙트럼을 넓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창으로 경희대 국제 캠퍼스 해주시라는데 대학 하나만 얘기하진 않고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경희대 국제 캠퍼스만 쓰시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대학과 경희대 국제 캠퍼스가 요즘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인투스 네오 강남 입시센터장 박건영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눠드린 자료는 이렇게 대학별 상세 이렇게 설명의 자료고요. 상세 지원 설명의 자료집이 좀 두텁습니다. 거기에 대학별로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문의하신 경희대 국제 캠퍼스 얘기도 있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요것도 같이, 요건 수능 최종 지원 설명회에서 아마 수능을 어떻게 지원하실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돼 있고요. 배치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가 현장에 오시면 오늘 아니더라도 다른 날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또 이투스 그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집 인원의 증감이랄지 그리고 전년도의 입결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건데요. 이미 여기 실채점 자료, 그 상세 지원 설명회 자료집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의 자료집도 궁금하시면 그쪽을 살펴보셔야 돼도 괜찮은데 거기가 이투스 네오가 여기 강남점 말고 일산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일산점으로 가셔서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입시 자료집을 찾으시면 거기에 제가 PDF 파일로 자료집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집이란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자료집이에요. 지금 시작하면서 메타버스 유튜브로 보고 계신데 오늘 설명회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먼저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관심 없으신 대학이거나 내용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굳이 여기 오래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먼저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행할게요. 네. 저희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이거 믿지 마세요라는 얘기이죠. 네. 그리고 왜 믿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서강대, 성대, 한양대, 여기도 쓰실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써볼 수 있는 마음이 혹은 그런 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양대, 그 다음에 중앙대, 이화여대, 그리고, 네. 이렇게 중앙대와 이화여대의 성적을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기도 하고 부분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건 경희대학교. 지금 경희대학교 지금 잠깐 보고 계시는데 오늘 경희대학교 설명은 아니지만 이 중국어과라든가 이런 데는 저 국제 캠퍼스 학과죠. 그래서 같이 다룹니다. 그리고 외대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을 골라서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선택에 있어서 올해 입시 현상에 대해서 제가 현재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진행할 거고요. 이런 거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올해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문과 학생들에게는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있거나 또는 그런 식의 얘기가 들리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소식만 자꾸만 접하는지 오히려 긍정적이거나 이런 현상이 계속 있었으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로 이 얘기와 더불어 파란불은 아무래도 안전하다 또는 좀 긍정의 신호죠. 빨간불은 경고의 신호고 위험의 시그널인데 제가 생각하는 올해 입시에서 가나다군 지원에 있어서 여기 경희대나 외대가 적정 라인이라면 가군, 나군, 다군에 3번의 지원하시잖아요. 그럴 때 위로 쏘시는 어느 대학일지
이런 점수가 나오고 아래로 암정은 어느 대학일지인데 파란색이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마무리 인사와 더불어 당부하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1쪽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네. 정시 예측 프로그램 많이 쓰시죠? 근데 예측 프로그램이 예측인지 아니면 정시 배치를 유도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 점수상으로 갈 대학이 맞는지 아니면 그 점수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써서 결국 그래서 대학을 가는 건지.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점수를 아이들끼리 서로 공개하다 보면 내 점수가 너무 남았다라든가 이런 걸 느끼고 배치 점수상에서 내가 너무 넘쳐서 왔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자라서 문 닫고 왔다는 애들이 소문을 내고 그래서 한두 명은 그런 얘기가 떠돌지만 넘쳐서 간 아이들은 잘 얘기하진 않죠. 속상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얘기하는 애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딱 그 배치 컷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몰려있지 않고 매년 변수에 따라서 그 컷은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정시가 그래서 보면 하나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둠에서 빛을이란 말은 좀 어두워지셨고, 그리고 가채점일 때 굉장히 어두웠고, 지금은 이제 성적 받을 조금은 이제 하나하나 빛을 찾아가시는 길인데, 저희 설명회의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나름 준비된 길로 가셨으면 좋겠다. 어둠을 내몰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저는 제가 아까 박가령 센터장이라고 했지만 재수반 학생들을 한 7, 8년 정도 입시 지도하면서 강의도 같이 병행하면서 정시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노하우를 쌓아갔어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나 나름 아픈 장면도 있었지만 그게 좀 더 힘이 되어서 1년 동안 재수한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의 성적을 어떻게 하면 잘 입시에 있어서 활용해서 합격을 도울까,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학교마다 다양한 현상을 저희가 찾아서 조사하고 그걸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한 명 한 명 안도의 어떤 그런 결과를 낳으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재수반 학생보다는 이제 재학생이나 우리 재수하는 학생들과 입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재수반에 있어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치동을 포함해 한 20명 정도는 여기서 계속 있었으니까 나름 모셔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배치표가 지금 보고 계신데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지만 배치표는 진실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배치표가 진실이 아니냐면은 이거는 저희가 만들었지만 이 점수는 저희가 만든 점수는 아니에요. 배치기관, 어느 한 배치기관의 점수인데 지금 이대로라면 이렇게 가장 상위 학과와 그다음 바닥의 학과가 있겠죠. 이건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배치를 위해 예상해 놓은 거 혹은 유도할 만한 어떤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경희대 서울 캠퍼스의 저 위에 자락을 쭉 보시면 여기 서강대하고 서로 접점이 없어요. 그럼 서강대와 경희대는 그 정도의 갭이 있는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학생들의 점수를 정말 말 그대로 단순하게 그냥 환산해서 그냥 그 점수대로 기계적으로 캐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 비율이랄지 또 그 해에 있어서 경쟁률을 포함한 추가 합격이랄지 또 학생들의 어떤 원서에 있어서 실제로 바뀐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믿지 않으시는 건 아는데 착시 효과가 뭐냐면 이 그림을 계속 보게 되면 대학에 서열이 있고 그 서열대로 원서를 써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식의 고정관념에 매달리게 돼요. 근데 지금은 국민대와 숭실대 점수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요. 동국대하고 건국대 사이에서 건국대가 앞선 지가 한참 됐고요. 서강대나 성대도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열과 실제 입시 결과는 많이 다르더라 이거고요. 학생마다 잘 본 과목이고 잘 보지 못한 과목이 있어요. 근데 잘 본 과목들을 바탕으로 원서를 쓰게 되면 상당히 본인이 목표했던 대학, 내가 이 점수로 붙을까라는 대학도 최초 합격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합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배치표는 서열을 정도 나타내는 것이지 여기에 푹 빠져서 내가 이대로 원서를 써야 되고 여기가 상향이고 여기 적정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큰 레인지 안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 400, 이게 이제 성균관대는 여기 꼭대기에는 이제 글로벌 쪽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이화여대는 의대가 있어서 꼭대기가 있는 셈인데 이런 거 말고 적어도 이 레인지 안에서 이 모든 대학의 원서를 내가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도 같은 현상이 있죠. 대학의 다른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외대나 경희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역시 보시면 숙명여대를 쓰면 그 점수상으로 보면 이게 저희가 만든 배치표가 아니라 기관의 배치표를 하나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점수로 해서 박스를 만들어 봤더니 숙명여대 합격한 점수라면 시립대를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란 말인데 더불어 이 얘기와 더불어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학에서 발표한 70% 컷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또 하나의 착시입니다. 그러니까 70% 컷은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등록자의 70% 컷을 대학마다 대기업에 취합해서 발표한 건데요. 그냥 그거는 100분위일 뿐입니다. 100분위. 근데 대학마다 어느 대학은 국어를 29.7% 반영하고 어느 대학은 40% 반영하고 일정하게 반영한 학교는 있잖아요. 학생들의 지원이 100분위가 고르게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 다시 말하면 나누기 4를 해도 나누기 3을 해도 그 평균 100분위는 좀 컷이 올라가는 편이고요. 특정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40%나 40% 이렇게 해서 좀 더 한 과목에 대해서 과도하게 본 경우는 학생들이 분명히 다른 과목에서 100분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그냥 단순하게 합산해서 평균 내버리면 실제로는 표점이 높고 총점으로 높았던 그 아이의 100분위는 내려가 있고요. 고르게 잘 본 아이들의 100분위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저희 자료집에도 혹은 저희 여기 받으신 부분에도 이렇게 보시면 학교별로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돼 있긴 하지만 성적을 보시면 아 여기가 높고 낮네라고 아실 수는 있잖아요. 적어도 간단한 산수로. 근데 그 점수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점수가 학생마다 학교에서의 서열은 맞아도 학교에서 입결은 맞아도 학교 내 학과끼리는 맞아도 학교 간의 점수의 서열이 그 70% 컷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준비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에서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는 곳은 다양합니다. 근데 정해진 점수, 성적표를 가지고 원서를 쓰게 될 때 마치 맛집에서 줄 서는데 줄이 길고 빨리 빠지냐 아니면 천천히 빠지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인기 있는 학과는 맛집처럼 줄이 길고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 강점을 살려서 원서를 쓰는데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적합성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서강대, 성대, 한양대에 대해서 분별로 모집 단위가 어떤 반영 지표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음영이 들어가 있는 바로 이 국어와 수학의 그리고 탐구의 반영 비중입니다. 독특한 부분이 많이 보이시죠? 각 대학별로 수학을 많이 보는 국어 수학을 많이 보는 역시 국어 수학을 많이 보는 성균관대학교와 고르게 많이 보는 한양대학교 이 세 학교는 사실상 총점상 비슷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데 합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자기의 강점 과목에 대한 걸 활용해야 되는데 올해는 하나의 변수가 바로 자연계 학생들의 교차의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 학생 중에서 탐구를 이번에 자연계가 시험이 어려웠어요. 하나 망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 본 아이들보다 하나의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국어도 혹은 탐구에서도 안 좋다면 수학 표점이 올해는 비이상적으로 좀 높아졌죠. 자연계 학생들이. 그래서 그걸 활용하다 보니 이렇게 대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서강대가 굉장히 가산점도 주고 높았다면 올해는 그것보다 덜하겠지만 역시 이 대학의 일부 제가 모의 지원한 사이트에 학생들의 그 지원 양상을 들여다봤더니 상경계열은 여전히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거기 모의 지원해놓고 아직 빠지지 않았다는 건 나는 거기로 의사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외의 학교 중에서 성대 한대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피해야 될 때가 있고 피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올해는 문과는 소나기는 피해야 됩니다. 일단 소나기는 어디에 많이 쏟아지냐 하면 자연계 학생들이 그냥 정말 쭉 치고 들어오는 학과가 나군에 지금 여기 글로벌 경영이랄지 또는 가군에서는 뭐 글로벌 경제처럼 상경계열이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 이 수학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학과 같은 경우도 물론 문과 학생들도 같이 쓰니까 약간의 학과별로 교차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살펴본 바는 이 경영계열 정도만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아무리 이과라도 한문 교육은 쓰진 않겠죠. 그리고 영상이나 의상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 안에서 성균관대학교는 반영 비율상 원래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을 따로 차별하려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연계 학생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양이 됐어요. 근데 대학 입학처는 혹은 대학 교수님들은 얘들 여기 와서 전과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는 맞아요. 그러나 대학 전체 입장에서 보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냥 와서 입학하는 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 계속 다니면 되는 거지라는 쪽으로 보는 분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그건 입시적인 게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이고, 입시적으로는 학생들이 이렇게 교차를 해서 대학에 소위 변화를 주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는 돌려보면 좀 충격적이게도 경희대 공대 합격 성적이 연대 문과가 나오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도 마음이 복잡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는 말씀드리지만 인문계열, 사탐과 학통 선택자들은 소나기 피할 게 제가 알려드리면 성대는 각 군에서 요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경영이고요. 이 한양대학교는 아주 심각한 학과는 바로 여기 파이낸스 경영과 정보 시스템. 보시는 것처럼 수학을 40% 반영하고 있고요. 경제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여긴 피하시는데 이쪽 미디어라든가 인문 쪽은 보시면 반영 비율이 이렇게 탐구 반영 비율도 높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역시 탐구나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일정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과에 있어서 어느 학과는 조금은 치열할지, 어느 학과는 예년과 비슷한, 왜냐하면 여기 인원이 없지만 한양대 인원이 늘었어요. 지금 한양대뿐만 아니라 성균관 인원이 늘었어요. 서강대 약간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고려대도 잠깐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여럿이 모여서 원서를 쓸 때 고려대에 지원할 학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합격자가 많아질수록 그 아래에 있는 공간들, 그 라인에 따라서 많은 자리가 있더라. 이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더. 요거는 이제 서강대학교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입결을 보고 계신데요. 이 표는 아까 제가 자료 필요하시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자료의 일부를 저희가 캡처한 겁니다. 저희가 네오일산에 입시 자료실에 올려놓은 자료집입니다. 전년도 전형 결과에 저희의 순서를 보시면 일단 서강대학교는 거의 학교가 하나의 커트라인 정도로 학과가 많지 않고, 특히 상경계열에 뽑는 인원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상경계열의 추합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합이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인문계의 합격선이 올라가고 경영학과 합격선이 낮아지는 거. 이거는 아까 10시에 왔던 그 학생도 다 압니다. 추합 얘기하면 서강대 경영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덜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가산점도 없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학 말고 탐구 반영 비중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성대나 한양대 이슈보다는 서강대는 덜 오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충원입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이게 가장 상위권 대학의 기본적인 충원의 모형이에요. 일단 인기학과는 또 다른 우수한 성적으로 다른 학교를 써놨기 때문에 일단은 충원 합격률이 높은 거죠. 그 대표적인 학과가 경영과 경제가 되고요. 역시 중국문화나 영미문화처럼 어문계열 쪽이 충원이 아니라 나 여기 꼭 합격하겠다고 쓴 아이들의 입결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 70% 컷 평균은 말씀드리지만 반영 비율상으로까지 가게 되면 저게 높다 낮다를 가지고 여기는 서강대가 낮아졌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만 학교 안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해 입결로는 중국문화 전공이 좀 낮구나, 그리고 사회과학부도 92로 좀 낮은 편이었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에 이렇게 입결 하나하나를 부분적으로 따지는 이유는 이 학교의 성격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강대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전체적인 입시 흐름 중에서 상경계열에 지원한 학생들이 많고 추합으로 빠져나간 학생들이 많고 지난해까지 자연계 교차가 아주 심했다라고 한다면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그게 조금 더 드러나는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이 글로벌 경영이랄지 그 다음에 여기 사회과학 계열이 위에 있는 경제랄지 이런 쪽은 각 군별로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점이 작용이 되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군 자체가 가나군으로 분할되어 있는 점. 제가 봤을 때는 가군의 고려대로 군이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나군의 성균관대학으로 원서를 쓴 학생들이 꽤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성균관대학 쪽에 지금 보시면 이런 일부 상경계열 빼고는 자연계열이 학생들이 오기 싫어하는, 오지 못하거나 굳이 쏠 필요 없는 그런 학과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학과와 고려대 지원자가 중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는 이제 충원이죠. 대표적으로 지난해 서강대 경영처럼 성대 글로벌 경영은 지금 이 표의 맨 마지막에 93.17, 그러니까 사실상 따봉형처럼 가장 꼭대기에 글로벌 경이 있었고 그 밑에 학과들이 모여 있었다면 워낙 많은 추합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영 같은 경우는 93.17로 이거보다 좀 더 떨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70% 것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학과 같은 경우도 충원이 높은 학과는 인기, 그리고 충원이 좀 덜하는 학과는 소위 한문교육 같은 사범학과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양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역시 입결에 있어서는 지난해 입결입니다. 근데 이 입결을 보면서 뭘 하나 고민하셔야 되냐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지난해 한양대 입결이 제일 낮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전통적으로 이 학과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지난해 배치표에서 너무 높게 있었던 거죠. 그럼 애들이 겁나서 못 쓰거나 또는 써놨던 애들도 높은 성적이다 보니까 빠져나가거나 그러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원서를 쓰실 때 야, 여기 100분이 93이래. 너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쓰시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면 역시 이 과는 학과의 속성상 당연히 원래 위치대로 인기 높은 위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학과는 혹은 교육공학과는 지난해 한양대에서 가장 높은 학과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양대의 공학이니까요. 행정학 이쪽을 원래 중간 적정한 성적으로 썼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사실상 합격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성적이 바로 저 높은 성적을 유지했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높여두면은 합격선은 내려가고 근데 그걸 또 보고 쓰면 합격선도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한양대라는 속에서 나타나 있는 거죠. 이제 올해는 이제 이런 입결, 여기도 이제 입결을 말씀드렸고, 이제 충원 얘기도 같이 하면서 이 충원이라든가 이런 게 돌 것 같은데, 자, 한양대학교에서 올해 소나기는 파경입니다. 파이낸스 경영. 그리고 정보 시스템, 여긴 없습니다만 정보 시스템 학과도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 학과는 피하셔야 되는 거고, 그 학과를 뺀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충원 합격이라든가 역시 이렇게 충원 합격에 많이 있는 학교, 그렇지 않은 과 이런 부분은 여전히 올해도 계속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파이낸스 경영이랄지 정보 시스템에 원서를 쓰는 애이 어느 정도냐? 자연계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추합 생각하고 원서를 쓴다? 저는 말리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들여다보니까 여기 애들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이 학생들이 다른 공대나 다른 학교로 빠진다 하더라도 야, 자연계 아이들이 결국 이과를 차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한양대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학과의 학생이 원서 써서 붙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이과를 다니다가 저 공대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적 차원의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런 현상은 있을 거다라는 걸 저는 확인해 드렸고요. 이제 다른 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서강대, 성대, 한양대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하는지 말씀드렸고 특히 성대, 한양대의 소나기 학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중앙대학교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학과에 비해서 이 중앙대학교가 소위 학생들이 표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표적은 학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글로벌 국명만 해도 수학의 반영비가 45%라는 점, 그리고 나군의 경영경제도 45%라는 점, 경영학부도 45%라는 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교해 보십시오. 이화여대는 수학 24.75니까 자연계 여학생들이 넘어올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쪽은 인문계 학생들이 텃밭이 될 겁니다.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반반이 됩니다. 현재 학과의 선택폭이 넓잖아요. 인원도 꽤 많거든요. 중앙대가 약간 인기 학과는 찢어놓고요. 경영, 경제 이런 식으로 금융으로요. 비인기 학과를 뭉쳐놨어요. 인문대하고 뭉쳐놨습니다. 왜냐하면 나눠놓으면 철학과부터 해서 밑으로 컷이 떨어지니까 일종의 컷을 높이기 위한 나름의 구도인데 어찌되었던 현재 구조 안에서 이제 반영비를 보면 넘어오겠다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공공인재 옛날에 법대인데 안 옵니다. 없습니다. 미디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이쪽에 학과 중에 간호라든가 경영, 경제 이외에 인문사회의 나군 같은 경우는 원서를 고려하셔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원이 늘었다는 점도 고려하셔서 합격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여기 못 쓰니까 오히려 학생들끼리 원서에 있어서
좀 문이 넓어진 상황. 아까 고려대의 연쇄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이 학과만 피하면 나머지 학과에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지 않거나 굳이 여기를 쓸까라는 부분이 아마 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대 이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중대는 주의할 대학, 그리고 이화여대는 문과학생으로서 적절하다, 고르게 잘 봤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대학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를 적정으로 보고 상향을 쓴다면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어디를 쓰시는 게 좋을지라는 말씀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에 역시 학과들이 워낙 없습니다. 워낙 없는 건 이렇게 마치 그 단과 대학별로 이렇게 학과를 합쳐서 이렇게 전공 개반이 합쳐서 그런데요. 그 입결을 보시면 거의 학교 하나가 학과 하나인 것처럼 커트라인이 일정하다는 점이 있고요. 추합이 많이 돌아도 그 추합 안에서 입결이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다군에 있다는 점, 그리고 학과를 덩어리로 뽑고 그 꼬리를 길지 않게 했다는 점 등이 중앙대학교가 지난해 입결이 저렇게 나온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 입결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몇몇 학과만 피하시면 지난해에 인문계 학생들끼리 경쟁했던 그런 커트라인은 비슷하게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충원율입니다. 역시 상경계열이 가장 충원이 많은 편이고 인문이 충원이 좀 적은 편이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올해도 원서를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할 때 조금 더 이 경영을 피한다면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의외로 공공인재에서 학생들의 지원이 엇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체를 보면서 원서를 쓰지 대학 하나하나 보면서 원서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희대를 쓰건 서강대를 쓰건 간에 그 주변 학교들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학과라든가 그런 부분의 흐름을 잘 찾아서 타셔야 됩니다. 자, 이화여대를 보겠습니다. 이화여대의 대표적인 그 문과 인문 통합 선발은 지난해 174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한 24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인원이 늘지 않은 학교입니다. 인원이 오히려 줄어든 학교고 이 줄어든 인원 중에서 일부는 예체능에서 정시로 뽑아서 정시 인원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화여대는 인원 자체가 늘진 않았으나 실제로 자연계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 입결에 고려하셔서, 그리고 저 입결도 사실은 문과 입결은 올해는 저 70% 컷이 나중에 1년 후에 나오겠지만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수학의 100분위가 문과 아이들이 다 낮습니다. 통합수능이라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면 결국 합격해도 저 컷보다는 좀 낮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거를 다 믿진 말아라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화여대 추합도 가장 인기가 높은 초등교육 같은 경우 워낙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많이 쓰죠. 그리고 뇌인지처럼 인기가 높은 그런 학과부터 해서 인문통합은 충원이 96명이 됐으나 올해 또 이렇게 꼬리를 또 잘랐잖아요. 충원이 저렇게 많이 됐는데도 입결이 100분이 93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에 대해서 지금 여기 그만큼 이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들의 풀이 결국 많이 몰려 있다는 거고 계속 인원을 줄여가니까 이 인원들이 줄어가면서 저 합격선도 계속 그걸 유지하거나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화여대는 제가 그랬죠. 뭔가 100분이 70%까지 일정하게 되면 저렇게 표준이 높다고요. 아까 서강대가 92였죠. 한양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기는 93이죠. 이게 착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르게 반영한 대학은 그냥 평균도 고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고 이렇게 일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높낮이를 두는 반영 가감을 두는 학교는 저렇게 100분위가 낮은데 실제로 표점한 사람이 훨씬 높다라는 말씀이 이걸로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치를 알아가시면서 이제 원서를 어디 쓸지를 이제 골라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대학을 찾으십시오. 자, 올해 경희대학교는 결론적으로 문과 학생의 텃밭이거나 군을 잘 보시면 아까 이화여대도 나군이었어요. 군 변동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도 가군, 나군인데 나군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어머니도 사회캠 아버님이신가요? 나군에 이렇게 사회캠, 사회학과, 국제캠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과들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맞는 반영비를 찾아가면 되는데 왜 제가 경희대학교는 문과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냐면 바로 영어의 반영 비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반영 비율은 15인데요. 1등급 올해 6.25%밖에 안 됩니다. 근데 2등급이 돼버리면 192점이고 3등급을 받아보면 178점이기 때문에
학생이 22점이 깎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안고 오는 학생, 그리고 탐구가 20% 반영이라서 탐구가 2개 반영하잖아요. 과탐이건 사탐이건.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이 넘어올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희대학교는 자기 비율에 맞는 학과를 적극 고려하라. 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충원이 많은 한 데는 상경계열이어야 되는데 사회복지나 이런 데처럼 약간 숭실대 사회복지가 대표적인데요. 숭실대 사회복지도 반영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은 이 국어가 굉장히 높은 반영 비중이다 보니까 얘가 표점이 좋으니까 저렇게 원서 쓰고 그런 학과가 아까 숭실대가 있었지만 경희대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같이 겹치는 겁니다. 결국 그 반영 비중이 비슷하면 여기에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죠. 다만 여기는 밑에 겹치고 숭실대는 위에 겹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하고 연습 이동할 때 숭실대 쪽으로 휙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상경계열이 아닌데 충원이 많이 도는데? 라는 게 바로 저렇게 특정한 영역이 강한 아이들이 시험권의 표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환산했을 때 다른 대학도 비슷하게 나름의 유리함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 경희대를 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희대는 이과를 방어할 수 있다. 저런 구조 안에서. 그리고 올해는 각 군별로 다양한 반영비를 택하기 때문에 유리한 데 찾아가는데 의외로 저기를 지원해서 빠져나가는 일도 있고 나는 후순위지만 노리고 써서 붙는 학생도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캠은 영통에 있잖아요. 아무래도 국제캠 쪽은 학생들이 뭐 문과도 있고 이과도 같이 있는데 문과 같은 경우도 국제캠 안에서 보통 이제 글로벌 학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런 학과들이 있고 사회학계열도 일부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의 합격선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군의 경희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국제 캠퍼스, 그 다음에 외대,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대, 그리고 여기 시립대도 나군에 있어요. 그렇다면 나군에서는 4파전에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달라지니까 나눠지는 부분이어서 서로 간의 인원도 늘어났겠다. 이런 면을 고려하면 원서를 쓰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려 대상은 외국어대학교입니다. 외국어대학교는 일단 이과 학생들이 좋아할 학과가 없습니다. 다 어문 쪽이에요. 그리고 반영비에서 국어 반영 비중이 30%이고요. 올해는 영어 반영 비중을 좀 낮추긴 했어요. 그러니까 감점을 좀 많이 없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어 수학인데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결과적으로 자기 현재 학생의 성적을 원서 쓸 필요가 있다. 참고로 외대 합격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해 입결을 발표하지 않은 한 학교가 두 학교가 있는데 아주대와 외대입니다. 아주대는 아예 입결이 없어요. 그건 물어봤더니 입학처 실수래요. 낸 줄 알았는데 안 냈대요. 근데 외대는 입결이 있는데 100분위는 공개하지 않고 환산음수는 공개했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학교에서 입결을 일부러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되고 추가적으로 봤더니 LT나 LD가 거의 합격선이 많이 낮아요. 따봉형이 아닙니다. 배치표상에 따봉으로 돼 있죠. 따봉이란 꼭대기에 높은 학과가 몇 개 있고 그 밑으로 쭉 있는 형국인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자면 이제 이 외대 같은 경우도 문과 학생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텃밭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요주의죠. 왜냐하면 여기 세무학과라든가 자전같이 과를 바꿀 수 있는 학과라든가 그리고 도시행정처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취업에 유리하거나 알려진 학과 같은 경우는 이 수학의 반영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립대 쪽으로 넘어온 아이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립대 쪽에 자연계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 자연계 설명회에서는 시립대 쓰라고 할걸요? 자연계 엄마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 소나기를 알기 때문에 여기는 피하셔라 이런 얘기고 이유가 뭐냐? 이유는 15%, 10% 있는 탐구 반영 비율 때문인데 변환 표준 점수가 최근에 한양대, 건국대, 광운대, 충남대 이런 학교들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될 텐데 100분위 1을 표준 점수화해주는 점수인데요. 이른바 물변표라고 해서 소위 100분위 100과 100분위 90 사이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반영 비율도 높지 않은데 탐구 하나 망한 친구들 100분위 변환했을 때 별로 깎임이 없어요. 그럼 여기로 넘어오죠. 그런 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과탐이 어려웠어요. 한 과목을 못 본 애들이 많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또는 그런 학생이 생겼어요. 라는 말씀드리는 것이 이 학교가 바로 그런 이슈가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아까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는 어찌 보면 아이들 입장에 착한 학교, 시립대학교 입장에서는
의도하진 않았으나 자연계 학생들이 있는 소나기가 내린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학과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인문계열 쪽은 학생들의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입결 쪽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또 찬찬히 보셔야 되겠죠. 경희대학교 입결은 저는 스펙트럼이 좀 넓다고 생각합니다.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건 어떤 학교들이 스펙트럼이 넓냐 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학교의 규모도 크고 당연히 그래서 전공도 많고 학생도 많은 학교가 입결의 스펙트럼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중앙대도 물론 인원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덩어리를 뽑잖아요. 근데 덩어리를 뽑지 않고 세부적인 학과를 뽑는 학교일수록 합격의 폭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보시면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는 89이고요. 저쪽에 93 같은 경우는 회계세무인데 이와 같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영어영문이면 아주 인기 학과일 수도 있고 중위권 학과인데 많이 떨어졌고 사실 요즘에 영문과 인기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좀 크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 경희대학교의 점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원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충원의 비율도 있고 또 충원의 인원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학생들이 여기를 붙고 나는 남겠다. 뭐 미디어학과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대 학생들인 거죠. 이 경우는 왜 충원이 많이 돌았냐? 저 성적도 성적이지만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거나 그런 학생들이 타 대학에 합격한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응용 영어 통번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너무 초합이 많이 돈 나머지 11명이 빠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에서 87.5로서 굉장히 낮은 입결입니다. 그래서 응용 영어 통번역이 이게 본캠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으로 경희대학교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 이유는 뭘까? 저렇게 평균으로 보지 마시고 올해 그래서 아마 경희대학교 그랬을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같이 보지 말고 올해는 쪼개보자. 각 군별로 반영비를 쪼개보자. 이게 바로 경희대 전략이고 그래서 입결을 높여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켜보면 다른 학교로 이동할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올해 경희대학교는 작년은 제가 그랬거든요. 경희대학교는 박스권 학교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올해는 저는 여러 변수상 여기는 그래도 한번 몇 개의 학과는 지원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일단 저는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학교는 이제 외대입니다. 자, 외대를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따봉형인 학과들이 몇 있죠? 학교들이. 동국대 경찰행정이 그렇고요. 근데 여기도 LD, LT라는 대표적인 학과가 보시는 것처럼 합격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학교 환산 점수로 677, 676. 물론 최상위 학과는 맞지만 사실상 같은 라인에 몽골어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대학에서 발표한 부분을 정리한 건데 외대가 저렇게 환산 점수는 발표하고 실제 입결 100분위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글쎄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거는 입학처의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의 변수를 고려했을 때 와, 요즘에 외대의 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이상과는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올해는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외국어 대학교도 인원이 좀 늘었거든요. 지금 여기 전년 대비 증감을 보시면 제가 전체 학과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15명,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원서의 고민의 대상이 되시길 바라고요. 역시 소수학과는 외대 글로벌 캠퍼스 쪽이기 때문에 합격선이 좀 낮은 편이다라는 부분이 학교 안에서의 학과의 서열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회대 같은 경우는 인기학과는 역시 추합이 많이 돌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소수학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합이 돌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학과를 가겠다는 학생의 성적대가 그대로 입학 성적으로 이어지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입니다. 그 문제 서울시립대학교가 지난해 입결해서 역시 인기학과가 상위에 들었고 그렇지 않은 학과들이 하위에 들었습니다만 세무학과가 도시행정학과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수를 보고 쓰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득해서 한번 써보시라면 그럼 설마 이렇게까지 하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형상은 말 그대로 지난해 이걸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벌어진 거라고 보여지고 이 돌발적인 상황에 올해 이대로 벌어지고 점수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실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도시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교차가 이미 들어와 있고 아이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밑으로 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자체도 문제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연계 학생들의 성적이 상당히 고득점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빠지더라도 결국 그 다음 순위는 자연계 학생들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시립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충원율 같은 경우 역시 인기학과 쪽에서 충원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충원이 높지 않다라는 쪽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아까 숭실대 사회복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왜 그런가? 특정한 반영 비율을 강하게 본 학교다라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다른 군입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주로 중앙, 경희 이런 쪽을 말씀하셨으나 그래도 한편으로는 요 대학도 나름 고민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안정을 걸어놓는다. 물론 안정을 걸어놓는다고 해서 합격한다고 해서 기분이 만족스럽다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대학을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거고 하나는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를 고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올해 건국대나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다 괜찮은데 더 괜찮은 건 가장 무난한 동국대학교고요. 숙명여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숙명여대부터 말씀드리면 숙명여대는 올해 어떤 나름의 그 학교의 그 반영 방식을 100분위에서 표준점수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점수로 바꾸면 말입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반영 대학끼리의 어떤 나름의 서열을 나누고 예상 점수를 추정해야 되는데 100분위가 상위 대학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여기는 표준점수로 환산해서 이제 뽑기 시작한 올해 첫 해입니다. 올해 첫 해가 되면 표점 환산하게 돼서 대학별로 쭉 해서 누적 100분위를 따져보면 숙명여대는 이 점수는 가겠다가 나오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보시면 문과 학생들이 물론 통계학과는 50%니까 이과에도 오겠지만 나머지 학과는 충분히 문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숙대도 올해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 학교의 특징이 표변은 표준점수가 국수형이고 변환 표준점수를 탐구 쓴다는 얘기인데 여기 홍익대학은 표준점수를 다 합칩니다. 근데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표점이 좀 높고 문과 학생 같은 표점이 낮다 이런 이슈는 하나 있습니다만 근데 탐구 반영 비중이라는 이런 게 좀 25%라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학생들이 상경계열로 쓸까라는 부분에선 일부 상경계열 아까 말씀드린 경영 정도를 조심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원서를 지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동국대학교는 보시면 사실상 학생들이 교차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국어 반영 비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과 학생들의 텃밭. 제가 아까 경희대, 외대, 이대를 텃밭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텃밭은 동국대, 숙명여대가 됩니다. 홍익대 일부 교차가 있을 수 있고요. 건국대학교도 잠깐 말씀드리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마치 뭐 아니면 도라고 할까요? 다 찢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찢어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은 한 학교에서 30, 25, 25 이렇게 하면 끝인데 여기 군 안에서도 또 찢고 여기 군 안에서 다 찢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입결을 높여보려고 어쨌든 우수한 과목의 표점이 높은 아이가 오란 얘기죠. 표준점수로 뽑으니까 말이죠. 어려운 시험 잘 본 아이들 뽑겠다는 얘기고 그 적성과 그 과목이 전공 연관된 과목을 잘했을 때 더 좋게 뽑겠다는 일석이조 효과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과목에 대한 어떤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다른 학과로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어디를 생각하냐면 여기 이 가군에 있는 건국대를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교차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모집 정원이 늘어났다는 이슈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특히 늘어났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국대 성적으로 가군에 고려대를 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군에 어디 쓰냐면 중앙대나 성대나 한양대 쓸 거예요. 나군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중앙대, 한양대, 성대에 썼을 때 가군의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군 중에서 나는 점수에 맞는 학교를 가겠다 그럼 건대 가셔서 다른 대학교 추합을 노려보실 수도 있고 좀 더 내 줄이 빨리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가군이 제 생각은 빨리 줄이 줄어드는 그 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해석이니까 제 해석은 여러 가지로 뭐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를 조금 이따 슬라이드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학교를 보시면 이제 여기 건국대학교죠. 건국대학교는 역시 인기학과의 반영 점수가 높지만 이렇게 지리학과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뜻밖이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89.3으로 많이 컷이 떨어진 경우가 있다라는 점. 자, 그럼 이 학교가 딱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시죠? 건국대는 문과 인원이 많나요, 적나요? 많습니다. 건국대는 학과가 굉장히 세분하게 쪼개졌나요, 쪼개지지 않았나요? 쪼개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는 레인지가 넓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몇 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의 그 방법이 노하우죠. 그런 걸 가지고 원서를 쓸 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줄이 나에게 맞는 줄이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죠. 다음은 이제 건국대의 충원 합격률입니다. 역시 인기학과 미디어 쪽을 포함한 기술경영 쪽 인기가 높고요. 그리고 이쪽은 역시 나는 여기는 꼭 가겠다라고 하는 문과 학생 특유의 하향 안정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원 합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전체 학과는 안 보여드리지만 최고 최상을 보여드리긴 하는데 관련 자료는 이투수 네오 13점 입시 자료집에 이 PDF 파일로 한 50쪽짜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이 건국대 요 라인에서 동국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무난하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 성적은 92, 86 역시 똑같습니다. 동국대도 과가 많고 그리고 학과가 많이 쪼개져 있다는 점이 저런 현상을 나타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영 비율이 30, 30, 20인데 대체로 보면은 학생들이 문과 중심 학과들이 좀 많고 사범 계열이 많아서 자연계열 학생보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쓰고 입결도 뭐 지금 현재 보시는 어떤 그런 정도 입결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뭐 불교학부가 낮은 건 이해가 되시죠? 경영 정보 가끔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경영 숙성상 일부 학과들 사범이라든가 국어국문학과는 어문 계열이나 이런 쪽으로서 조금 낮은 그런 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건국대학교의 여기 충원율인데요. 충원은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 많이 빠져나가는 건 이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일본학과, 교육학과 이런 등등에서 지난해는 좀 더 많은 충원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진 않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영역에 여기를 확실하게 안정으로 걸어놓은 높은 성적의 아이가 빠져나가는 경우 저렇게 충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아까 정시 배치를 유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 점수는 실제로 배치 기관 점수로는 여기가 적정선이었겠죠. 또는 약간 높게 책정돼 있겠죠. 그러면 높게 책정된 아이들이 일단 들어가서 합격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높은 성적이 다른 학교의 성적과도 연결되어서 빠져나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시 예측인지 정시 유도인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정시 유도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홍익대학교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홍익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법학부가 가장 높네요. 근데 사실 법대가 이렇게 높은 컷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영어 교육이랄지 이런 데가 높은데 이게 뒤집히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군이거든요. 다군. 이 다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를 쓸까라는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홍익대를 포함해서 여기는 얘기 안 했지만 세종대나 홍익대는 학교가 작고 학교 자체가 학과처럼 커트라인이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폭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매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학교에서 어디가 안정이다라는 부분은 뭐 물론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불문과 동문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합격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이 떨어진 학과도 있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들쑥날쑥하다. 예상이 참 어렵긴 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홍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고민하셔라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 사범계열 충원 많이 되고 역시 여기 비인기 학과라고 할 수 있거나 어문계열 쪽은 충원이 좀 덜 되는 이런 것들도 역시 홍익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과 숙대 같은 경우 자, 숙대가 거의 마지막일 겁니다. 숙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적정하게 원서를 써보실 수 있는 학교라는 이유가 이건 지난해 입결입니다. 역시 지난해 입결은 인기학과 중심으로 상위 학생들, 100분위가 좋은 학생들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학교의 특징은 100분위의 성적 순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해요. 물론 국민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인기학과일수록 성적이 좀 높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학과일수록 성적이 좀 낮게 나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영문과가 비인기인 건 계속이군요. 다음에 여기는 충원율입니다. 역시 충원율은 인기학과의 충원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아무래도 뭐 심리학과 같은 약간 독특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원이 뭐 한 명밖에 안 됐고 그랬으니까 이건 이런 하나의 특이한 상황이고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보다는 나머지 전체를 보시면 역시 하향 안정 지원으로 썼을 거다 이런 얘기죠. 올해 제가 느끼는 부분은 여학생들은 하향 안정의 심리가 강한데 이유는 수학에서의 불리함을
본인이 자각하거나 그렇게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과의 어떤 성적 비교에서 자꾸만 좀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지금 현재는 과도기입니다. 그러니까 입결에 대한 건 지난해 입결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확실한 거는 교차는 있지만 특정 학과로 몰려 있고, 교차는 있지만 최상위 최고의 대학으로 있지는 않고 일부 학과에 몰려 있다는 점, 그리고 인원이 많아진다는 점이에요. 정시 모집 인원도 있잖아요. 거기에 수시 미충원 2월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현재 수시 합격자 발표하는데 이 인원 다 채우지 못하면 정시로 2월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탐구 변환 표준 점수 문제인데, 이것도 학생들이 어디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표점이 문과는 66점이에요. 100분이 100을 받아도. 이과는 70점대가 나옵니다. 그럼 4점 차이가 나니까 불리하지 않냐 이건데, 대부분 학교가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올 때 그냥 100분위로 해서 문과거로 해결해 주니까 70이 안 되고 66이 됩니다.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학교를 기준으로 보고, 그리고 또 제가 100분이 94, 93 이런 데에 내려보면 거의 문이과에 변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변환 표준 점수가 현재 발표한 대학에서는 큰 이슈는 없고, 성균관대학교가 그럴 수 있어요. 성균관대학교는 예년에 보면 변환 표준 점수를 쓸 때 이과 애들 70점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문과로 와서 쓰게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문과 애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겠죠.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또 성대도 아마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쟁률 추이도 중요합니다. 경쟁률은 왜 중요하냐?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작년에 모집 인원이 좀 늘었고, 그리고 경쟁률도 나왔다. 그러면 이건 안정적인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모집 인원이 줄었고 경쟁률도 높았다라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은 올해 우리가 원서를 해놓고 모의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하죠. 저희 이투스 모지도 무료로 이제 제가 풀어서 한 몇만 명인가요? 10만 명 가까이 됐나요? 그래서 표본이 좀 있어서 모의 지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줄고늘미 합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지원 심리를 보면 올해 지원 심리는 교차의 심리가 학생들이 마음이 없었지만 생기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또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채점 라이브 설명할 때도, 아까 라이브 쇼 할 때도, 그 유튜브 방송할 때도 정말 말 그대로 소개하지 못한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자연계 학생들이었고 교차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문과 학부모님들은 하향 안정, 어쩌죠라는 심리가 있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주요대와 약대 정시인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요대도 고려대 680명 늘었고 약대도 1000명 가까이 늘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상황이 계속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여기 외대, 이화여대 그리고 뭐 중앙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그 라인에서 쓰시더라도 이런 흐름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가군에 있어요. 이 학교에 일부 교차는 있으나 거의 교차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탐구 반영 비율도 높습니다. 그럼 연대로 교차를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연대는 탐구 반영이 낮아서 탐구하나 망친 친구들이 서울대, 연대 이렇게 쓰거든요. 고대는 적은 상황이고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연대도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가군 쓴 학생들, 나군에서 안정을 넣거나 혹은 나군의 이 학생들, 소위 자연계 학생들을 피해온 학생들이 여기에 있다면 이 학생들은 분명히 고려대를 쓸 겁니다. 그럼 그 자리가 다시 또 이 학생들이 원서를 여기 써놓은 자리로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건국대 가군, 동국대 가군, 모든 가군이 아닙니다. 숙명여대 가군, 숭실대 가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군의 그 다음 라인의 대학인 성대나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를 검토해 보셔서 나름 입시적 흐름을 통해서 내가 그 흐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될지 내 순서를, 이 정시라는 게 일종의 줄 세우기에 자기 차례 기다리는 거거든요. 내 차례에 오기를 바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진득히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기라고 제가 줄여 말했는데, 뭐 과감하게 도전하고 기다리세요라는 말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저는 과감하게 도전하고 기다리세요라는 대학을 파란색에 담았고, 아무리 그래도 리스크가 있는 대학은 제가 빨간색을 담았습니다. 자, 중대가 왜 가군에서 리스크가 있는지는 소위 교차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실 거고, 서강대도 마찬가지 성대나 중앙대가 바로 그런 교차 이슈가 있는 반면에
연대에 늘어난 인원, 연대 아동가족의 애들이 교차하진 않습니다. 고려대는 마찬가지로 고려대 사범에 교차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 많이 늘어난 인원들.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 아이가 자 다시 그 라인을 좀 잡으면 현재 이 라인에 적정선이 있다면 시립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를 좀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시립대 물변표를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인학생들이 많이 몰려오는 점. 성대 한양대는 특히 성대 같은 경우는 이 가군에 있는 성대는 나군에 있는 성대랑 좀 다르겠죠. 가군과 나군의 어떤 성대의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군의 성대, 나군의 고려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그것은 경희대와 외대와 연결되고, 만약에 안정으로 쓰신다면 건대, 동국대가 자기에게 맞는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하고 끝냈지만 그 아래 그룹의 대학은 어떨까요? 저는 이거에 파란색이 더 많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둡고 그 다음에 뭔가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도 처음에는 성적을 보고 배치를 할 때 어떡할까 했는데 계속 누적 백분위 따져보고 학생들 성적을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학생의 성적을 너무 낮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조금의 더 시간에 남은 시간에 제가 이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시간은 흘러서 결국 아침은 옵니다. 그런 것처럼 도전하시고 혹은 과감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제가 오늘 얘기 드린 대학들 중심으로 원서를 조합해보시고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노력했던 것, 또 어렵게 대학 가야지 아이들이 뭐 이런 말 해도 그렇습니다만 엄마 나 휴학할래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고생해서 어렵게 갔으니까 이 대학 열심히 다녀야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오신 여러분, 또 메타버스 듣는 여러분, 또 제가 눈도 마주치지 못했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또 유튜브로 보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뭐 작은 선전입니다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다음 또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